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낙태죄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낙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에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핵심은 임신 14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도 임신한 여성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사실상 전면 허용한 겁니다. 또 임신 15주에서 24주 사이에는 기존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서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임신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을 때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관계 간 임신, 임신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47년 전에 미국의 로데웨이드 판결이 있습니다. 거기서 24주까지 기준을 삼았는데 아마 그 기준을 그대로 따온 것 같아요. 50년이 지나서 의학이 발달해서 22주가 채 안 된 아이도 이제 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학적 기준에 맞지가 않죠. 그런데 이 기준을 24주 했다는 것은 전혀 의학적인 그런 이 기준도 없고. 개정안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배우자 동의 조항은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요건에서 삭제됐습니다. 미성년자 임신부의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상담 사실 확인서가 있으면 낙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심지어 약물 낙태를 합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자연유산 유도약물을 정식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한 6주에서 7주 이상에 썼을 때는 이제 그 모체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약물 낙태를 허용한다고 말은 했지만은 과연 몇 주까지 허용할지 그리고 어떻게 처방을 하고 어떻게 관리할지는 전혀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지금 불장난 같은 그런 그 법조항을 정해놓고. 개정안에 대해 여성계, 의료계, 종교계 등 사회 각계를 비롯해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는 쪽 역시 반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고 생명경시 풍토를 조장하는 계약이라는 주장이 거셉니다. 수정된 순간부터 출생까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면 태아가 존재하는 그 변함이 없어요. 존재는 변함이 없고 태아는 존재는 변함이 없고 크기만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연속성을 무시한 채 하나의 기준을 어떻게 딱 사람이 잡아가지고 낙태를 허용하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 모태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